정권이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친목 모임 했던 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도 동행을 했다는 게 사후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 자리가 1차 계엄 선포의 뒷수습을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니냐, 아니면 2차 계엄의 가능성을 공모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뭐 입을 맞춘 듯이 친목 모임이었고 저녁 먹으면서 신세 한탄하는 자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가해서 합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특검은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그 시점에 뭐 녹음이나 녹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게 밝힐 수는 없을 거고요. 결국은 정황 증거로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이 참석자들을 같이 모셨던 이 실무 보좌진들 이런 실무진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논의된 내용이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방안이었다라고 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실무진들에게 지시 전달하는 정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희구 실장한테 연락하실 때 어떤 소통하고 연락하신 건가 해서요.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 안가회동 여전히 친목 모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하셨어요? 사실 이 안가 모임이 알려지고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의 성격이었냐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추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가회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2차 계엄 논의, 1차 계엄 뒷수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박 의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추궁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실패하고 다음 날인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가에서 모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었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이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친목 모임 했던 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도 동행을 했다는 게 사후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 자리가 1차 계엄 선포의 뒷수습을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니냐, 아니면 2차 계엄의 가능성을 공모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뭐 입을 맞춘 듯이 친목 모임이었고 저녁 먹으면서 신세 한탄하는 자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가해서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 변명이었다고 보고요. 예.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도 이거를 이제 의심을 갖고서 수사를 깊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참석했던 명단을 한번 보면요, 공통적인 좀 부분이 있어요. 이완구 처장, 이상민 장관, 뭐 박성재 장관까지 최승 평론가님. 다 법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뭐 민정수석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뭐 이제 행안장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쌓인 그 국무위원회 참석 대상이니까 상관없는데 예. 법제처장이 간 건 사실 의아스럽잖아요.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갔다. 그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대목이죠. 근데 법률 전문가들이 갔다는 사실. 그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전부 지금 말하자면은 사법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검찰의 판사의 그 검찰과 재판부에 있었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사후적으로 이 부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일종의 필터링 작업을 했을 수가 있겠다는 저도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 네 분이 모여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까. 물론 그것도 아마 저는 논의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모들이기도 하고 국무위원들이니까 법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이 야당에서 공격했을 때 혹은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그 정도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이건 우리가 한번 뭐 어떻게 해보자든가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면 이거는 정말 그 은폐와 엄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 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특검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친목이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저도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밝히는 게 실질적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후 선포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는 그 전날에 모인 게 됩니다.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 뭐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특검은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그 시점에 뭐 녹음이나 녹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게 밝힐 수는 없을 거고요. 결국은 정황 증거로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이 참석자들을 같이 모셨던 이 실무 보좌진들 이런 실무진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논의된 내용이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방안이었다라고 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실무진들에게 지시 전달하는 정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계엄 후, 그러니까 선포 후에 선포문이 작성된 거 이게 이슈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후에 작성이 됐느냐하고 작성된 거를 폐기한 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조금 더 뭐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만약에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불법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예. 만약에 이 사후 대책이 만약에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충분히 인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걸 적법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내란죄 방조로 의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을 했는데 만들려고 했다면? 위법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예. 사후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적법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내란죄 방조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서를 만약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해서 공문서를 만약에 함부로 폐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함부로 폐기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과연 지금 의율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가를 했다라고 하면 예. 최종 결정권자가 만든 문서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실을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청문회나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던 부분이 문건과 쪽지라는 건데 이거를 받았다 했다는 사람들은 다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죠.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기재부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되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무언가 쪽지, 문건 봤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못 봤다는 얘기를 계속 강변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계엄 당시에 이제 본인들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엄 방조 행위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심리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예. 저는 한덕수 총리 저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꽂혀 있었다. 뒤늦게 알았다. 아니 누가 총리 양복 뒷주머니에다가 계엄 선포문을 꽂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이 불러서 그게 사실은 부총리에게 뭔가를 지시한 거거든요. 예. 이 경제부처 수장한테 이러이러한 이런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라. 근데 그 지시를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지금 부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전해주긴 전해줬는데 접은 채로 자기는 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름까지 호명하고 전달해준 걸 안 본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보기엔 전부 다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이제 특검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황상은 사실은 이제 계엄 방조 행위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증명할 거냐. 요게 이제 특검에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슬쩍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왜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스모킹 건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걸 본인들이 다 알았다고 하는 순간 방조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봤고, 예. 뭐 쪽지 같았던 것 같고, 뒤에 있었고. 뒤에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진술을 보면은 그게 뭐 어쨌든 나중에 알았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쪽지의 정체를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다고 할 경우엔 스모킹 건이 돼버린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결같이 입을 맞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적극적 의사도 아니었고 꽂혀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증거가 되고 또 이게 중요한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도를 얘기했는데 전부 다 우회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실제로 저거를 적극적으로 봤다고 하면 가담이나 방조 이게 혐의가 추가가 됩니까? 방조로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적법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불법 지시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지시를 알면서도 묵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율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아, 지금 내란 특검 브리핑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고 뭐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전 9시에 출석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2차 출석도 고검 청사 현관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호인 수사 박애 의혹에 대해서는 파견 경찰이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요. 또 하나 박 변호사 하나 여쭤볼게요. 이주호 지금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계엄 전 국무회에 참석을 안 한 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거는 만약에 이주호 전 부총리에게 뭐 심의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도 혐의가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말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걸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반대할 여지를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사실상 많은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리 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반대로 그런 정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거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참석을 했고 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을 때 이 국무회의가 수월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만약에 알고 이 부분도 만약에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을 것이다. 혹은 위법한 계엄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서라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